네, 현장에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내용은 잘 아시지만 서울과 경기도 12곳까지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상보다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고 이제 부동산 규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어떠한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규제 지역을 따지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네. 왜냐하면 규제 지역 자체를 설정할 때 그 이전에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좀 높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지정한 이후에도 규제와 비규제 지역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듯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입에 오르내리는 그 지역들은 많이 올랐지만 서울 외곽 지역을 보게 되면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강남의 60대들이 이번 그 세 번에 걸친 대책으로 이제 패닉이 있었다. 그냥 취득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됐고, 이제 보유세는 좀 인상됐다.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정말 내용, 패닉이 네. 있나요? 그 경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좀 부정한 부분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가 좀 낮으신 분들은 큰 자금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비싼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이 자금 출처를 부모님이나 이런 기타 요인으로 많이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 것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렇지만 강남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네. 문제가 있다라고 어,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적절히 내지 않거나 네. 뭐 이런 식의 분들은 좀 패닉에 빠지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세금을 좀 더 엄밀하게 거두기 위한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일정 금액대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직장인들은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회사에서 계약한 세무사 사무소가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종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가 있으면 네. 이제 이 부분들을 비용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람이 비용 처리된 부분들이 그 구입 연도에 금액 기준을 충족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요청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폭등하는 강남 집값에 비해서 이제 사실 지방은 텅텅 비어 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다시 설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네, 비규제 지역에 여기도 이제 규제로 풍선 효과. 하겠다라는 네. 뜻인. 네. 사실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부에서 말씀하실 구리 때는 화성 용인 이런 지역을 네.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겠네요. 네, 수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말씀하실 때는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그 옆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간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서 발생을 하게 되면 계속 쭉 가격 상승이 발생한다. 네. 이런 맥락으로 설명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규제가 걸린 그 좋은 지역에 바로 인접한 데까지는 가능한데 거기서 좀 더 떨어진 곳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잠실에 거주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가정을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실에 집을 못 사게 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송파나 조금 더 간다면 인접한 강동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쪽 강동이나 하남으로 이사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포, 성동 이런 곳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이곳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풍선 효과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포, 성동이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거기에 직근접한 지역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여파가 풍선 효과로 서울 전역으로 퍼지진 않습니다. 그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도 뭐 일부 지역들 동탄이나 화성에서도
좀 좋은 곳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네. 곳들은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가 넓기 때문에 넓게 그 여파가 퍼질 수 있어서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후에 불거졌던 게 이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소득보다 대출로 집을 사야 되는 것인가,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인가,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구조가? 사실 다른 나라와 좀 네. 비교하면 또 어떤가요?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집을 구입하실 때 네, 대출 없이 사시는 경우가 없죠.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없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외국 영화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때 외국의 부부들이 이제 장기 대출, 모기지 대출을 네, 뭐 맞아요. 30년, 40년을 해서 매월 갚아나가시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예.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특히 한국보다 고용과 해고가 좀 더 자유로운 미국 같은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당장 모기지 상환을 못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예. 영화에 종종 나옵니다. 예. 드라마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왜 한국에서는 대출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느냐라는 지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목돈을 만들 만한 기간이 충분치 않거나 예.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왠지 슬퍼지네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5억을 넘었다고 하네요. 한강벨트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저희가 한강벨트로 가면 좀 더 와닿는데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서울의 주요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평균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 전역 주요 지역의 모든 집이 폭등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주요 지역에서도 좀 좋은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랐고 이것들이 평균을 내다보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원래 이제 비싼 애들이 더 비싸지는. 근데 주요 지역의 10억 평균인데 이제 웬만한 지역이 지금 10억을 다 호가하는 것들을 봐서 네, 그렇지 않나요? 서울 지역은 아닙니다. 더 낮은 지역도 서울에 있나요? 15억 평균은 서울 전체고요. 네. 이제 서울 전체에서도 모두가 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아. 이제 가격 상승이 큰 곳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전체 평균이 15억인 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전세낌 매매를 차단하는 건 사실상 갭 투자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갭 투자가 정말 금지하기 위한 그 조치가 잘 시행되고 있고 이제 문제가 좀 없다고 보십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주장을 계속 해오신 것들 네. 보니까 투기 세력이 대출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요. 이 대출과 함께 전세라는 걸 이용해서 일부 금액으로 집을 매입을 한다. 이거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오셨는데 그런 맥락으로만 본다면 대출 규제가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갭 투자는 대출을 낀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자기 돈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전세가 들어있는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은 갭 투자를 하려는 목적물 주택보다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고 여기서 대출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집을 더 사는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에서는 네. 뭐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뭐 정부 이 대책, 부동산 대책이 평생 우리한테 월세를 사르라는 거냐, 대출도 못 받게 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걸로 부글부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가 뚝 끊겼고 전세도 굉장히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패닉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 정부가 올해 들어와서 서울 전역의 부동산 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 충분히 맞벌이 부부들이 6억 이상 대출을 감당할 수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때까지 집을 사지 않고 계시다가 6억 대출 상한이 걸린 이후로 우리가 집을 못 사게 막혔다라고 그렇죠. 분노하고 있죠.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신 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집을 사고 못 사고를 떠나서 어느 순간부터 너희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강제한 순간부터 규제한 순간부터 그에 대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규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집값 변화 흐름이 되게 상이하잖아요. 그래서 15 대책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15 대책은 처음에 설정한 지역이 매우 넓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배경에는 종전부터 나왔던 한 가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과거 정부들에서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내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서 일부 분들이 분석을 하시기를 더 강력하게 더 오래 지속을 했다면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묶은 것이 아니라 핀셋 규제 같은 식으로 점점 지역을 확대하는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 초반에 아예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강력한 규제를 묶지 않았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집값이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들이. 그런데 전체가 다 오른 것은 아닙니다. 외곽 지역은 상승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 그리고 서울과 인접해 있는 수도권까지 묶어서 한 번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시는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토지거래 허가를 할 만한 곳이 아닌데 왜 규제가 묶였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왜 세금부터 손을 봤어야 되는데 세금을 손보지 않았냐, 세금이 누락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집값을 잡는 방안에 대해서 보유세를 늘리면 된다. 왜 이거를 왜 정부가 안 하냐 이러한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보유세액이 정말 단순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종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유세 늘리고 네. 거래세를 줄이면 좀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네, 어떻게 보시면? 참 단순한 생각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유세가 어떠한 조세 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먼저 내세운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을 잡기 위한,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가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서울 지역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보유세가 낮아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각하게 서울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가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 어렵습니다. 서울과 서울의 인접 지역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여기서 발생하는 주택가격 상승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요 분산을 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맥락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제시한 5극 3특 같은 방안들이 있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이런 수요 분산이 아니라 단순하게 보유세를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시도가 되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는 집 자체가 흔히 말하는 지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강남 산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그런 비싼 집이 아닌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거주 지역만 가지고서 이 사람이 부유하다, 소득이 많다를 판단하기가 100%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그만큼의 세금을, 보유세를 더 늘리게 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어디 살아요? 이 자체가 이 사람은 그 집에 해당하는 많은 보유세를 감당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다라는 지위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늘상 얘기하는 서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모아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차 차단되는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유세를 집값을 잡겠다, 안정시키겠다라는 수단으로 부각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아무래도 누군가가 얘기하는 최종 병기 보유세라고 하거든요. 결국엔 그거는 최종 병기는 결국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1월에 부동산 대책이 지금 나올 거라고 하는데 예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크게 나올 내용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 8년 정도를 보게 되면 많은 공급 방안을 봤습니다. 바로 올해만 나온 것들이 착공 135만 호 향후 5년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제시한 상태에서 다시 획기적인 내용을 낸다는 것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등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식으로 그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입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 1월 달에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세금 관련 정책은 꺼내지 않는다라는 평가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예. 100%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유세를 집값 잡겠다는 수단으로 너무 강력하게 사용하다 보면 네.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1월에 나온다는 그 주택 추가 공급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이름 자체가 공급 대책이니까 보유세 같은 내용들은 수요 억제 측면이기 때문에 별개의 건입니다. 네. 그리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키셔야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LH의 직접 시행 확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LH가 신규 택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않고 모두가 직접 시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올해 발표한 내용들을 내년 이후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네. 네, 다음 부동산 대책 전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